LA 컨벤션 센터에서 마련된 LA 오토쇼는 2년 만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작은 규모였습니다. 머세데스나 아우디, BMW 등 소위 1티어 오토메이커들의 불참에 이어서 전시 규모도 작아졌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사람이 없으니 더욱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오토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전기 자동차의 부상, 그리고 내연기관의 저항쯤으로 풀어질 법합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현대 기아 자동차의 약진입니다. 먼저 기아 자동차는 웨스트홀에 둥지를 틀고 EV6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본격적인 전기 자동차 시대를 외치는 듯합니다. 근데 눈길을 끄는 것은 EV9 컨셉트. 이 컨셉트 EV9은 기아의 디자인을 발전시켜서 타이거 페이스를 내세우며 그릴을 대신하는 패널과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적용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큼직한 SUV와 맥을 같이 하면서 삼각형의 D필러로 윈도우 라인을 정리했고 22인치 에어로 휠을 적용시켜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더했습니다. 언뜻 봐도 차가 굉장히 미래스럽지 않습니까? 이 B필러를 제거해서 1열과 2열이 완전히 개방되는 디자인에 실내 공간도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또 27인치 디스플레이와 더욱 심플해진 내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컨셉트인데 양산 출시할 경우 이 넘버 9이 붙은 걸로 봐서 9만 불 또는 10만 불 선이 아닐까 합니다. 텔룰라이저도 전시해놨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좀 옛날스러워서 별로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부러운 것은 바로 전동 사이드 미러. 팰리세이드에는 저 옵션이 없습니다. 한국 모델에는 있는데 말이죠. 특히 기아 자동차의 경우 이번 오토쇼에서 엄청난 광고 물량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웨스트홀 정면의 큰 배너가 그렇고 또 빈 홀에 큰 전시 무대를 갖고 브릿지에 배너들을 다는 등 이른바 큰 손이 된 듯합니다. 그럼 이제 현대자동차로 가보죠. 사우스홀에 진치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들의 관심은 전기자동차 아이오닉5. 영화 스파이더맨 광고로 더 유명세를 탔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300마일을 달리는 아이오닉5를 뒤로 하고 현대는 올해 컨셉트 7을 내놓으면서 또 한 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이어서 세 번째 도약을 알리는 셈입니다. 2045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현대가 내놓은 7은 감성 돋는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 헤드램프가 눈길을 끕니다. 23인치 휠에 제네시스의 휠 디자인, 그리고 액티브 에어 플랩으로 주행거리 연장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앞서 EV9과 마찬가지로 B필러를 제거해 코치도어를 적용했습니다. 실내에도 항균 대나무 소재의 바닥과 살균 기능을 가진 섬유를 넣었고 27인치 디스플레이와 천정에 77인치 디스플레이를 설치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컨셉트 차량이어서 모든 기술력을 다 넣은 듯 싶습니다. 뒤의 모습도 다소 랜드로버를 닮은 듯 보이지만 다른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출시되지는 않겠지만 기대는 됩니다. 사실 컨셉트 HDC2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것이 팰리세이드죠. 내년에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저는 현재 디자인이 조금 더 나은 듯합니다. 그런데 물량이 없어서인지 현대가 팰리세이드 올릴 드라이브를 아예 안 들고 나왔습니다. 이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팰리세이드를 지금 타고 있는데 아주 만족하는 편입니다. 2% 모자르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만하면 가성비, 성능, 승차감 등 매우 만족합니다. 또 뿌듯하고요. 자, 이제 현대와 기아 자동차를 살펴봤으니 다른 전기 자동차도 보러 가겠습니다. 2008년 전기 자동차로 데뷔한 피스커가 오션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애나하임에 본거지를 둔 피스커는 파산 위기까지 갔지만 중국 완샹그룹의 힘으로 2014년 가까스로 살아남았죠.
피스커 설립자인 헨리 피스커는 상표와 브랜드를 유지하는 데 반해 완샹그룹은 카르마 자동차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헨리 피스커는 피스커 인코퍼레이션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나온 차량이 오션입니다. 오션은 37,499달러에서 68,999달러까지 4개의 트림으로 예약 판매 중입니다. 실제 관람객들은 피스커가 돌아왔냐면서 반가움을 내비쳤는데요. 럭셔리 전기차를 표방하는 만큼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트럭의 지존 포드가 전기 트럭 라이트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 머스탱 마크 2를 선보인 포드는 올해 라이트닝을 내놓았습니다. 시그니처 모델인 F-150 트럭의 전기차 모델인 라이트닝은 4만 달러에 예약 판매 중입니다. 딜리버리는 내년 2월이나 3월이 될 전망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250에서 300마일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은 사각입니다. 실내도 실외도 투박하게 사각형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별로입니다. 디자인은 영 아니올 시다인데요. 트럭이 힘 좋고 터프하기만 하면 되고 실용성이 좋아야 한다는데 동감합니다. 그런 면에서 합격점을 주겠습니다만 디자인은 영 아닙니다. 한쪽에는 요즘 핫하다는 브롱코가 전시되어 있네요. 포드 브롱코 하면 전 O.J. 심슨이 생각나는데 바로 그 브롱코입니다. 전기차는 아닙니다만 디자인이 꽤 이쁘게 빠졌습니다. 이번 오토쇼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빈페스트, 베트남 오토메이커입니다. 2018년에 전기 오토바이에 이어서 2019년 세단, SUV, 그리고 전기차를 내놓았는데 GM 하노이 공장을 인수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꽤 큰 전시장을 갖추고 전기 자동차를 내세웠습니다. BF-E36는 402마력에 최대 400마일을 달릴 수 있는 전기 자동차라고 합니다. 벌써 LA에 미주 지사를 갖고 있는 빈페스트사는 앞으로 2년 안에 전국에 본사 직영 딜러십 60여 곳을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 사전 주문을 받고 있으며 2022년 내년 중반에 실제 차량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2024년에는 미주 공장 설립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또 웨스트홀 전시장 입구에는 중국의 전기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에디슨 퓨처사의 전기 자동차인데요. 특이하게도 루프를 솔라 패널로 만들어 조금 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400마일 정도 달린다고 합니다. This car has some unique features. Yeah, number one is pure electric, 100% electric, and it's very powerful, and it's off-road pickup truck. So that means the car is very powerful for the people that want to use it for different purposes, include the people for construction and professional work, as long as the family travel. They all can fit different peoples and different uses. This car has the highest mileage for this car is 450 miles per charge. And the unique about this car is that we have the solar panel. We have the solar chargers, and this is the other car don't have. 그런가 하면 1인용 전기 자동차도 있습니다. 조금 이른감도 있지만 혼자 타는 시대가 올 법도 한데요. 2만 달러가 채 안 되는 가격에 홀로 즐기는 EV 솔로입니다. 일렉트라 메카니카사가 내놓은 솔로는 100마일의 주행거리로 도심에 적합한 체종입니다. 이번 오토쇼에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규모가 줄어든 대신 전기 자동차 체험관이 실내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전기 충전소인 일렉트리티파이 아메리카가 마련한 EV 트랙에는 포르쉐를 비롯해 각종 EV 차량들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든 EV의 현주소를 볼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충전입니다. 해당 충전소들은 미국 각지에 마련되고 있지만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아 충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즉 완충까지 30분이라고 해서 갔는데 막상 찍어보니 60분이 된다거나 하는 문제입니다.
충전소로의 전력 공급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바로 이 틈새를 내연 기관들이 노리고 있는 듯 합니다. 전기 충전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을 경우 휘발유 차량들의 반격이 시작되겠죠. 특히 공화당 트럼프가 다음 정권을 잡게 되면 정책을 다시 뒤로 돌려 화석 연료를 다시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내연기관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100% 전환되지 않을 경우, 또는 2030년 내연기관 종식이라고는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게 되니 말입니다. 저도 전기자동차 구입을 고려했지만 결국 충전소가 많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연기관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또 얼마 전 테슬라의 경우처럼 앱이 먹통이 되면서 리모트가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운전자들이 분통을 터뜨렸던 것처럼 전기 자동차의 문제가 여지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정말 비호감입니다. 주식 장난질 치지 말고 이런 거에나 좀 신경을 좀 쓰지 말입니다. 아무튼 내연기관 차량은 이번이 마지막 구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차량은 100% 전기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시회 내내 보는 내연기관 차량들은 왠지 모르게 서글퍼 보였습니다. 랜드로버의 새 모델도, 디펜더도, 또 코르벳도 이게 사라져가는 내연기관의 마지막 몸부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제 박물관에서나 보게 될까요? 내연기관의 운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오토쇼는 현대, 기아의 약진, 주류가 된 전기차, 저물어 가는 내연기관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다음 쇼에는 예년의 규모 이상으로 모든 메이커들이 참여하는 오토쇼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